자, 정세균 총리 300일 기자간담회에 나온 말들을 잠깐 곱씹어 보려고 그래요. 재밌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어. 첫 번째, 윤석열 검찰총장은 자숙하고 추미애 장관은 직무수행 과정에서 더 점잖고 냉정하면 좋겠다. 이게 헤드라인으로 나올 때는요. 윤석열은 자숙하고 추미애는 점잖아야 된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총리가 왜 저래? 왜 추미애한테도 뭐라고 하지? 이렇게 할 수는 있는데 이 말의 행간을 자세히 보면 일단 윤석열은 자숙하라 그랬잖아요. 자숙해야 되는 게 어떤 경우죠? 우리 애들한테도 자숙해라고 하면 뭔가 잘못한 놈이 있을 때 너 조금 더 조심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뉘앙스인 것 같고 추미애 장관한테는 뭐 이쪽 양비론 같기도 느껴지기도 하지만 더 점잖고 냉정하면 좋겠다. 이제 감정적으로 대하지 말라 이런 뜻 아닌가요? 점잖게 혼내라 얘기죠. 자숙은 문어가 하는 거고요. 근데 자숙은 기본적으로 스스로 숙고해봐라 그런 거잖아요. 이거는 뭔가 잘못이 있고 그 네 잘못에 대해서 스스로 반성한 태도를 가져라고 추미애 장관은 점잖아야 한다 이 얘기는 맞는 말이지만 그치. 표현을 좀 더 순화해서 하는 게 좋지 태도가 않을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두 개를 만약에 양비론으로 저는 보는 게 아니고 이건 윤석열에 대해서 중요하게 맞아요. 저도 그렇게 겁니다. 봤어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윤석열의 잘못, 그다음에 추미애 장관은 약간 세련되게 표현하면 어떨까. 그리고 좀 더 여유를 가지고 대응하면 어떨까라는 그 정치 선배로서 얘기하는 건데 저는 이게 응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추미애 장관에 대한. 그 앞에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 추 장관의 가장 중요한 책무 중 하나가 검찰 개혁이다. 검찰 개혁을 위해 수고를 많이 하고 있고 그 점은 평가한다. 직무수행 과정에서 더 점잖고 냉정하면 사용하는 언어도 더 절제된 언어였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들어가 보면 윤석열 네 잘못한 거야 지금. 너 그러면 안 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뭐 어떻게 혼낼 때 보면은 한 사람이 잘못했을 때는 크게 뭐라고 하죠. 야, 너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 너 앞으로 조심해라고 말을 하고 이제 그것을 이제 저기 하는 사람한테는 칭찬을 해야 되는데 또 이 앞에 혼내는데 이걸 가지고 또 너무 칭찬하면 뭐 하자. 그러니까 야, 너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는데 좀 살살 해. 이제 애들 완전 볼 수도 있고. 애들 완전 쫄았잖아. 뭐 이런 표현을 부드럽게 하신 게 아닌가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저는 뭐 정세균 총리의 이 말은 어떻든 간에 국가적인 지도자로서 장관들한테 할 수 있는 말인 것 같고 총장이나 장관한테 할 수 있는 말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정세균 총리의 이 말씀이 곧 저는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이 아닐까. 자숙하라는 의미가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얘기를 담을 수 있겠지만 스스로 살펴보고 한번 거취를 생각해봐라 이런 것일 수도 있고 추미애 장관한테는 혼내는 거 잘하고 있는데 조금만 뭐 감정 표현 자제하고 점잖하게 혼내주면 국민들이 더 좋아할 것 같은데 라는 뭐라고 해요? 충고? 이 정도 아닐까? 근데 이런 건 있죠. 이제 지지하는 입장에서 보면 윤석열이 그냥 걔 미친 짓 하고 있는데 총리가 저렇게 양비론으로 보일 만한 정도 언행을 구사하느니 차라리 하고 싶은 말 직접적으로 하면 안 되느냐는 불만도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아마 머지않아 이렇게 하지 않으실까요? 지금 계속 보면은 그 이제 정확한 메시지들을 주고 계시니까 아니 조금 저는 더 하지 정세균 않으실까요? 총리의 스타일을 면밀히 보면 그렇게 안 할 거라 생각합니다. 미스터 스마일인데 뭐. 네네. 그러니까 정세균 총리는 어떤 분이냐면은 제가 지난번에 그 21대 국회 첫 번째 대정부 질문 3일간 했는데 그때 저는 가장 잘하는 사람으로 정세균 총리를 뽑았거든요.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정세균 총리의 어떤 스타일이냐면은 말을 이낙연 총리보다 더 부드럽게 합니다. 하지만 그 안에 있는 팩트나 논리 가지고서는 어떤 국회의원도 이겨내지 못하는. 그래서 국민들에게 어찌 보면 가장 저평가된 분인데 본인은 이제 추미애 장관한테 점잖아야 한다는 게 이제 어떤 아까 그 말씀드린 뜻 이해에 나 같으면 그런 식으로 하지 않고서도 충분히 제압한다. 제압할 수 있다. 근데 좀 그게 아쉽다. 근데 이건 국민들이 열광하기에는 네. 추미애 장관 스타일을 더 좋아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정세균 총리는 제가 보기에 원래 원 몸값 대비 저평가되는 겁니다. 사이다 발언이 없어서. 근데 이런 측면은 있죠. 그러니까 정권이라고 하는 게 어떤 경우에는 사이다가 필요해요. 나는 그게 법무부 장관의 역할이라고 생각해. 지금 현 시점에. 근데 국무총리 입장에서는 두루 살펴야 되는 것들도 있죠. 예를 그렇죠. 들어서 윤석열이 전방위적으로 국무총리나 대통령으로부터 탄압받고 나갔다. 다른 한편으로 보면은 또 대선 주자로 키워주는 측면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 국정 운영이라고 하는 것이 본질과는 다른 논란에 너무 휩싸이면요. 국정 전체가 안 보이고 대한민국의 문재인 정부의 국정이
추미애와 윤석열의 싸움으로 비치는 측면도 있거든요. 이럴 때 이제 존재감 발휘하셔서 뭔가 정리를 하려고 하는 부분 때문에 많은 분들은 선비질 좀 그만해 이렇게 질타를 하고 있긴 합니다만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니다 이런 이야기가 들고. 근데 만약에 이제 이런 상황을 우리가 좀 가정해야 됩니다. 만약에 정세균 총리가 일방적으로 윤석열만을 혼내고 기자회견에서 그다음에 추미애 장관을 보호하는 시각을 보이면 국민들 중에 이제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총리도 저런 얘기 하는데 왜 대통령은 지금 사퇴시키지 않느냐라는 압박이 가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총리로서는 지금 고육지책으로 이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본인의 원래 언변 스타일도 그렇지만 그래서 총리의 포지션을 저는 우리 지지자라도 좀 이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뭐 엄청 욕이 나갈 이야기는 아닌데 언론이 이제 헤드라인 장난질을 쳤다니까요. 윤석열은 자숙하고 추미애는 점잖아야 돼. 두 사람 다 나무란 것처럼 그렇게 보이기 싶은데 전체 맥락을 보면 윤석열을 나무라고 있습니다. 자 네.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 뭐 기본적으로 저는 윤석열 자체가 그냥 양아치라고 봐요. 아니 자기 임명권자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드러나지 않게 뻔히 어떤 내용인지 알면서도 그 자리 지키기 위한 목적으로 대선 주자를 크기 위한 목적으로 저런 식으로 법무부 장관, 총리, 대통령 매기고 있는 이런 놈 몇 개 때는 본 적이 없거든요. 진짜 배은망덕한 그래서 양아치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정 총리가 지금 이야기 그 300일 기념으로 했던 기자회견에서 보면은 개각 이야기도 나와요. 그 이제 개각 이야기에 이제 개각은 작게 두 번 할 거다. 그러면서 이제 그 말들 뒤에 쭉 따라붙는 걸 보면은 장수하고 있는 장관들이 있거든요. 오래 하는 장관들이 있어. 박능우 보건복지부 장관 그리고 강경화 외교 장관 이런 분들은 처음부터 하지 않았어요? 3년 반 뭐 이렇게 가지 않았습니까? 문 대통령의 일종의 목표 중에 하나가 임기를 같이 하는 장관들 좀 만들려고 했었지만 어떤 여러 가지 논란 때문에 바뀌기도 했죠. 이런 분들 바뀔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2년 전부터 나왔어요. 박능우, 강경화 이야기는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저는 이제 이 출마 장관 이게 여기에 염두에 두지 않을까. 연말 또는 연초보다 빠를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이 운을 띄웠단 말이에요. 개각이 작게 2번 정도 있을 거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서울시장 나가 가능성이 높은 박영선 장관. 박영선 장관 같은 경우는 지난 그 지방선거 때 경선 나가서 박원순 시장에 의해서 2등했던 여성 후보이기도 하고 지금 행정 경험을 쌓고 있어서 가장 유력한 후보가 되고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이분은 나오실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제가 먼저 말씀드릴 게 그 2번으로 나눠서 한다는 얘기는 의미를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출마할 분들을 먼저 이렇게 그 정책적으로 배려를 좀 해주고 인사권을 이용해서 그다음에 나중에 그 오래 했던 장관들 중에서는 정권과 함께 갈 분들도 있지만 그 부서 내에서 또 다른 분에게 기회를 줘야 될 상황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입각시키는 쪽으로 아마 방향을 잡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여기서 뭐 김현미 장관 같은 경우는 야권에서는 지금 물러나라고 얘기하지만 김현미 장관이 물러나면 한편으로는 시장이 보내는 시그널이 부동산 정책의 변화를 하려고 하는구나. 그다음에 집값 잡겠다라고 지금 최전선에 나와 있는 분을 약간 그 불신임했다라는 그런 이미지를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반대로 김현미 장관이 지금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간다는 설도 있고 예. 그래서 주택 정책을 기존 그 다주택자에 대해서 압박하는 기조를 이어갈 것이다. 라는 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또 뭐 일각에서는 홍남기 교체설도 있습니다. 저번에 한번 사표 썼다고 하니까. 근데 사실상 저는 이렇게 봐요. 장관 하나 바꾸기 엄청 어렵습니다. 최근에 느끼시겠지만 인물이 없는 게 아니고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하겠다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장관 하나 바꾸는 게 청문회 과정에서 무슨 논란도 엄청 많고 그래서 뭐 도덕적으로 어쩌네 위법 사항이 있어서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대한민국 사회에 한 20-30년 이상은 위장 취업 아니 위장 전입 같은 건 엄청 많이 했잖아요. 저쪽이나 이쪽이나.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뭐 인사청문회 관련해 가지고 어떤 기준을 좀 바꾸겠다고 하고 있긴 한데 여기에 장관들 바꾸는 문제는 꽤 어려운 부분이 있을 텐데 여기서 이제 재밌는 음모론이 하나 있더라고. 내가 들은 바에 의하면. 그러니까 윤석열을 사퇴시키면서 추미애 장관도 사퇴시킨다는 이야기가 광범위하게 퍼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럴 것이다라고 하는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투표 한번 해볼까요?
윤석열 사퇴시키면서 추미애 장관 사퇴하면 어떨까 하는 그게 찬성하시는 분들 1번, 반대 2번. 투표가 되고 있습니까? 네. 이제 되겠죠, 뭐. 되겠죠. 아니 그럼 근데 그 이제 사이에 우리의 의견을 얘기해. 그래 봐요. 아니 네. 이제 그 뭐 모양새로는 뭐 불가능한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예를 들면은 윤석열이 잘못해가지고 그거 관련해서 뭐 추미애 장관께서 계속 말씀을 하고 계신데 국민들 입장에서 일정 부분 동의하고 뭐 호응하면서도 이제 이게 되게 피로감이 좀 쌓일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러면 일단락됐다는 그런 측면에서 뭐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방금 전에 그 홍남기 부총리 말씀하셨는데 어떻든 간에 문재인 대통령이나 뭐 정세균 총리께서도 뭐 사표까지 가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서 사퇴 시점은 아닌 것 같고요. 근데 지금 총리 아니 뭐 장수 장관이나 출마 장관 관련해서 보니까 박능우 장관, 강경화 장관, 김현미 장관, 이정욱 장관, 박영선 장관, 추미애 장관 그러는데 여성 장관들이 벌써 한 5명 정도 돼요. 그래서 이렇게 대북적으로 여성 장관들이 물러나게 되면 차후에 좀 30% 채우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겠다라는 좀 생각도 들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여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논리가 광범위하게 퍼진 이유가 추미애 장관은 그대로 있고 윤석열이 물러나게 되면, 그러니까 윤석열을 물러나게 하는데 서로 간에 명분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추미애 장관이 남아 있게 되면 일방적으로 윤석열이 쫓겨난 느낌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양쪽에다가 책임을 지우는, 아까 말한 그 정세균 총리가 윤석열은 자숙하고 추미애 장관은 좀 이렇게 양비론처럼 보이는 이유가 두 사람을 사실은 목적은 윤석열을 물러나게 하는 목적인데 일방적으로 윤석열만 물러나면 정권의 피해를 막 그러니까 탄압을 받은 인물을 그렇게 안 만들려고 두 사람 다 책임이 있어라고 같이 물러나게 할 거다라고 하는 일종의 썰이 있긴 한데 저는 현실 가능성은 좀 없다고 보여요. 그러니까 이제 장관의 장관에 대해서 인사권을 행사할 때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본인이 원해서 물러나는 것. 아 저는 다른 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박영선 장관 같은 경우는 서울시장 출마를 해야 되기 때문에 물러나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국민의 원성이 있거나 업무 추진력이 떨어진다. 그러니까 좀 나쁜 예로 들면 지난번에 통일부 장관 같은 경우는 신망을 별로 못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게 뭐 있냐 뭐 이런 식으로 물러나셨는데 저는 추미애 장관 본인이 만약에 정한 게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딱 두 가지를 잡았을 것 같습니다. 하나가 공수처 출범을 내가 보겠다. 두 번째는 윤석열에 대해서 내가 맨투맨 막 하다가 저놈은 내가 사퇴시키겠다. 저놈은 스스로. 내가 저 새끼는 네. 그거 되고 나면 추미애 장관 스스로 물러날 거라고 청와대에 얘기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본인이 지금 예를 대권 그러니까 서울시장에 가든 뭐 안 가신 쪽으로 정리한 것 같은데 대권에 가든지 간에 내년 3월까지는 물러나야 되거든요. 스스로. 그래야 지금 대선 캠프를 차릴 수 있고 운신의 폭이 넓어지는데 그래서 정치인들은 본인 의사를 청와대가 존중해서 인사를 해줄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강제 경질이라기보다는 본인이 방금 말씀드린 두 가지 정도가 해결되면 법무부 장관으로 내가 조국 장관이 못했던 일을 다 완수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원포인트 개각도 그때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부분이 있다고 보죠. 윤석열이 버티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거죠. 검찰 강제 개혁 안 당할게 하는 의도가 있는 거잖아요. 끝까지 버팀으로써 최대한 그 속도를 늦추겠다는 의도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지금 이 상황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추미애와 윤석열이 여론상에 딱 붙어 있는 이유가 속에 들어있는 검찰 개혁 당하지 않으려는 자와 검찰 개혁 하려는 자가 부딪히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진퇴가 그런 모든 것들을 상징한다고 보기 때문에 어쨌건 윤석열이 물러나기 전에는 추미애 장관 물러나는 일이 없는 거죠. 추미애가 물러나는 순간 검찰 개혁은 상당 부분 후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추미애를 서울시장 후보로 쓰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일단 보고 문제는 이제 윤석열이 저렇게 개지랄을 하니까 윤석열이 물러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요. 뭐 그가 탄압받는다 이런 건 두 번째고 윤석열 후임으로 오는 검찰총장은 상당 부분 검찰의 기득권을 지킬 수 없는 사람이 온다고 보는 게 맞겠죠.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이 마지막으로 그 자리를 버티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면 저는 어쨌건 윤석열 자체를 이 정권 전체를 흔드는 사람으로 보고 사퇴를 시키려고 하는 분명히 힘이 있을 거고 한쪽에서는 절대 물러나면 안 된다고 버티는 힘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럴 때 어떻게 보면 가장 강한 묘수로 둘 다 책임을 지우고 물러나게 하는 분명히 그런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라고 보는 건데 투표를 붙여보니까 100% 반대하고 있어요. 1번이 하나도 안 나와. 아니 그러면 무조건 우리 추 장관은 계셔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국민 여론은 그렇다는 거죠. 국민 저도 뭐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그러니까
그 사태라는 이 어감 자체가 결국에는 좀 안 좋게 보여지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책임지고 경질이 아니고 스스로 이제 정치적 선택을 왜냐하면 정치인 장관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치인 장관은 정치적 선택을 하게 하는 게 청와대의 배려일 수 있어요, 대통령의. 근데 이제 제가 알기로는 추미애 장관은 서울시장의 꿈을 오랫동안 꿔왔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장이라는 그 수도 서울에 자기가 시장을 한번 하고 더 큰 대권 꿈을 꾸는 아마 로드맵을 그렸는데 지금 본인으로서는 굉장히 아쉬울 수도 있어요. 내가 서울시장에 한번 도전해보지 못한다는 것 자체가. 근데 서울시장 출마를 하려면 최소한 다음 달쯤에는 물러나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그 밖에 주는 신호가 검찰 개혁에 대해서 감당 못하니까 물러나는구나라고 그치.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맞아요. 본인으로서는 고육지책으로 아마 좀 더 갈 겁니다. 그리고 최소한 공수처 출범까지는 바라볼 겁니다. 추미애 장관은 원래 목적은 국회의장이었답니다. 원래 여성 국회의장 최초의 국회의장이 목표였는데 총선 출마 안 하면서 법무부 장관으로 갔잖아요. 그러면 정치 일정이 막 흐트러졌는데 제가 봤을 땐 대권으로 바로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일정이라고 일단 보고 아무튼 추미애 장관의 검찰 개혁을 막는 것도 있지만 정치 일정도 가로막고 있네요. 우리 윤 춘장께서 자 말하겠습니다. 그 이야기는 여기까지.